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고 네.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에는 간략하게 풍수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많겠죠? 모르겠어요. 전 세계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 나라에는 우리나라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계약상에 반려동물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그때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집을 살면서 키우게 됐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그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그건 도의적인 거죠. 도의적인 거. 도의적으로. 예,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면 내가 이 집을 계약자가 계약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이 그 집 전체를 계약 기간 동안은 집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 집에 몇 명이 들어와서 살던 상관이 없어요. 임대인이 그거를 터치하는 건 사실상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거의 동등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자는 나 혼자지만 딸린 식구들 다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 못하듯이 그 반려동물도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 금지되어 있는 동물은 안 돼요. 법적으로 사육이 금지되어 있거나 호랑이나 예, 그래 맞아. 코끼리나 예, 위험 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이 될 수 없는 동물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거 외에는 반려동물로 가능한 동물들, 특히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전에 그런 말이 없었다면. 그 말씀하시면서 네, 임대인이 사전에 네. 미리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반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 반려동물 안 된다라고 임대인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임차인도 오케이 했지만 몰래 네.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안 되는 줄 알지만 몰래 데리고 와서 키웠다. 걸렸을 때 네.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계약 위반이니까 나가라죠. 아, 그럼 나가라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예, 당연하죠. 아,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지금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계속 살아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이라는 건요, 금전적인 손해를 전제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누군가한테는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이화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계약서입니다. 근데 그런 계약을 위반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자신의 욕심과 선택이죠.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임대인이 알게 됐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선 용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사과부터 하고, 사과한 후에 용서를 구하고 차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선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알지만 제가 몰래 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당장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랑 약간 마찬가지로 네. 부동산 일을 하면서 봐왔던 케이스인데, 강아지는 키워도 되고 고양이는 안 된다, 반대로 고양이는 되는데 강아지는 안 된다 하는 임대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네. 그러면은 강아지를 키워도 되고 고양이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계약 위반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걸 특약상에 다 정확하게 기재하잖아요. 기재한 거를 위반한 거는 다 계약 위반이에요. 기재 안 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했어요. 그건 계약 위반은 아니고 의의적으로 예, 어긋난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반려동물이 안 되는 집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일단은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도 네.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안 되는 집에 네. 예. 그렇게 하고 반려동물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워도 법적인 문제도 없고 계약 위반도 아니니 이게 또 가능한 거 아닌가. 뭐 그 뭐랄까 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뭐 그 반려동물에 대한 굉장한 단호한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냥 염려스러운 마음에 처음에 반려동물 안 된다고 했다가, 근데 그렇게까지 뭐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단호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단편적으로는 그 방법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부동산 계약할 때는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공인중개사님이 예, 증인이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안 적는다고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 사전에 고지했던 내용들을 고지했다 안 했다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잖아요. 법적
분쟁할 때 증거와 함께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게 뭡니까? 증언이죠. 예, 증인이자 증인. 증인의 증언.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자선적으로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이제 부인이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증인이 있으면 끝까지 가면 임차인이 불리하다. 그렇죠. 결과는 동일하죠. 계약상에 적어 놓은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중간에 증인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이제 계약을 잘 이행한 사람한테는 증인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한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꼼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반려동물 가능한 집으로 하시는 게 사실 좋고 만에 하나 반려동물 안 되는데 내가 머리 대고 들어왔다.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임대인한테 들키기 힘든데. 요즘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이 사는 동안 집에 거의 안 와봐요. 나갈 때 아니면 나가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내가 집에 문제가 있어갖고 임대인한테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 임차인이 한 번씩 와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뭐 집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웬만하면 임대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사세요. 걸릴 확률을 최대한 낮추세요. 웬만하면 임대인이랑은 전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새 인사도 하지 마세요. 뭐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 고마워갖고 뭐라도 한 개 챙겨주려고 한 번씩 와서 뭐 음료수라도 사들고 온다든가 집에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하고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말고 그냥 서로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언제 걸리느냐? 집 나갈 때 걸립니다. 집 나갈 때 걸리면 그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괘씸함과 배신감에 임대인들이 폭발을 합니다. 만기가 다 돼가면요, 반려동물을 호텔에 맡기던가 지인한테 잠깐 맡겨두세요. 혹시나 임대인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집 내놓게 되면 저 나갈 겁니다 한 달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임대인이 올 걸 예상하고 강아지만 다른데 그때만 잠깐 맡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용품. 그렇죠. 맞습니다. 야, 똑똑하시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냐면 항상 내 주변에 내 물건처럼 있었던 것들이다 보니까 대용량 포대 바깥에 놔둔 거라든지 패드 쌓아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 안에 버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밖에 안 버리고 뭐 현관이나 베란다나 현관 옆에라든지 그런 데 막 놔두시잖아요. 택배 박스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임대인들 눈에 보이는 순간 임대인들은 빡이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꽁꽁 잘 숨겨두셔야 돼요. 계약상에 관련한 네. 반려동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꼼수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최대한 계약 위반을 안 하는 그런 임대인, 임차인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임대인들이 처음에는 반려동물 안 된다고 했다가 계약할 때 사실은 저 반려동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이 굉장히 작거나 얌전하거나 그렇잖아요. 뭐 한두 마리 이 정도는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줘요. 임대인들 반려동물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대형견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들이 보다는 두 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집에 손상이 가고 훼손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분들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형견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고양이 한두 마리까지는 임대인분들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그렇게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단지 누가 봐도 내 집을 훼손할 정도의 중대형견, 진돗개 이상, 10kg 이상, 15kg 이상 되는 강아지들이나 3마리 이상 되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게 아니라면 반려동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계약서 쓰는 날이라든지 사전에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통하거든요. 얼굴 보고 무슨 고양이죠? 슈렉에 나오는 장하시는 고양이, 장하시는 고양이의 표정으로 임대인들한테 부탁하면 만약에 한 마리만 키운다, 저 소형견 한 마리만 키운다, 그 데리고 가시면 돼요. 데리고 가서 사실 얘랑 근데 대신 걔가 막 낯선 사람 오면 막 약간스럽게 짖고 막 아무 때나 막 오동오줌 싸고 이런 애는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얌전하고 조용한 애라면 계약서 때 데리고 가세요. 저 얘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거든요. 털 빠지면 내가 항상 비키고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얘기하시고 어필하시고 부탁을 하시면 오케이 해주세요. 굳이 상대를 속이면서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나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얘는 저희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고 저 혼자 살아야겠네요. 미안해 이러면서 불쌍한 척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임대인들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월세를 줄 때라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인사치레 문자라든지 전화를 하면서 그때 계약할 때 보셨죠? 우리 똘이 너무 착한데 너무 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계속해서 보면 임대인 또 사람인지라 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집주인과 임차인을 만난다는 인연이 설득당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네. 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반려동물이 짓는 그런 행동을 이웃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네. 이제 대처 방안이 뭐 따로 있을까요? 아, 혹시 부린이는 심하게 짖는 반려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사실 도로에서도 잘 수 있는 사람이라 네, 이렇게 정말 둔하기도 하고 신경을 잘 안 써요. 아, 근데 반려동물이 짖는 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취침에 대한 피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피해? 요즘은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시간 동안 계속 짖는 애가 있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취침뿐만 아니라 요즘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내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요즘은 소음공해라는 게 사실상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소음공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한 번 내 귀에 저장되잖아요. 입력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소음이 나한테 미치는 안 좋은 악영향보다 훨씬 더 내 심리가 더 그거를 증폭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소음공해라는 게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10년, 20년 전에는 그 아시죠? 그 영상 떠돌아다니는 거 아직도 유명한 거. 아파트에서 아저씨가 야이 뭐뭐뭐야 뭐뭐뭐 좀 안 하게 해라 막 그 이제 아시죠? 네. 예. 그런 짤이 돌아다니고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 말을 하는 걸 직접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나 태도도 주변한테 피해를 최대한 안 주려고 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반려동물한테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을 안 그런 반려동물이 되게끔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거나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그 반려동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거나 그 환경 조건에 맞는 곳으로 내가 내 삶의 터전을 이제 변경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풍수적인 얘기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반려동물인데 풍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다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자료나 서적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옛날 풍수 기록이라든지 풍수 기록 말고 무속신앙이라든지 민간신앙 쪽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전해져 와요. 어떤 거냐면 진돗개 이야기처럼, 진돗개 이야기 아시죠? 그런 이야기처럼 고양이와 강아지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많은 설화라든지 그런 게 전해져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거 아시죠? 그 삽살개는 귀신은 보는 개다.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영물로 생각해요. 일본에서도 물론 중국에서도 그렇고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고양이가 왜 영물이냐면 고양이는 어떤 원혼이라든지 또 원한이라든지 또는 주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흡수를 해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고양이가 자체적으로 잘 느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어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운 좋게 해주려는 내 조상님이라든지 또는 내 수호신이라든지 그런 기운들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는 못 해줘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냐, 고양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예전부터 그런 게 많이 전해 들었고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렇게 막대하면 안 돼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거나 내쫓거나 예전에는 고양이를 함부로 내쫓는 것도 못했어요. 고양이를 내쫓았다가 화를 당하는 집들이 워낙 많아서 고양이를 함부로 내쫓는 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내쫓았다가 또 화를 당하는 것도 종종 있고 고양이, 강아지 구분 없이 두 동물 다 주인과 그 집과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리적인 헌신도 있지만 영적이라든지 또는 풍수의 기운적으로도 헌신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애군이 그 가정에 휘몰아칠 때 본인 한 몸 헌신해가지고
그 모든 걸 떠안고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볼 때 그냥 귀엽거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감사한 존재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낸 거고, 풍수적으로도 집 터를 선택할 때 야생동물의 행동들을 우리 선조들은 많이 봤어요. 특히 족제비라든지 여우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 집터를 고를 때 걔네들은 자기의 새끼들을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털을 동물적인 본능으로 잘 고르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털을 잡고 있는 곳 그 터는 사람이 살아도 좋은 터다라고 해서 선조들은 그런 동물들이 점지해주는 터에도 집을 짓고 살아서 굉장히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 그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함께 살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 이제 플러스해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